(11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좀비 영화의 역사를 새로 썼던 부산행. 그 4년 후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 반도가 드디어 올 여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며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사투를 그리는데요. 그래서 부산행의 세계관과 좀비들의 특성을 살펴본 후에 영화 반도의 예고편 분석을 해보는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활동 시간과 인지 능력입니다. 빛에 민감해서 밤에만 활동하는 일반적 좀비 영화와는 달리 부산행의 좀비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는데요. 사람과 비슷한 시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어둠이 약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니까 달려드나봐. 이렇게 보이는 물체 혹은 움직임에 반응하며 소리에도 민감하죠. 반면에 고통은 크게 느끼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변이 속도인데요. 좀비에게 물려 사망할 시 불과 10초에서 20초 내로 좀비로 변해버리는 미친 변이 속도를 자랑합니다. 단 물리기만 하고 사망하지 않았을 땐 치명도와 면역력에 따라 극과 극의 변이 속도를 보여주는데요. 길가메시 같은 경우 손등에 물리고도 무려 4분간 좀비들을 조진 뒤 변이가 되었죠. 반면 상대적으로 연약한 지니의 경우 다리에 물리고도 불과 30여 초 만에 좀비로 변해버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대의 악역 용석이도 좀비에게 물린 뒤 무려 7분이 지나서야 완벽한 이성을 잃고 좀비가 되었죠. 단 사람에서 좀비로 이성의 끈을 놓는 데는 불과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비 피지컬의 경우 상당히 뛰어난 탄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마형 앞에선 이로 미루어보아 일반 사람보다 살짝 강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맷집 하나만큼은 일품이었죠. 지능 같은 경우 다행히도 공격성만 있는 바보 수준이었는데요. 그거 나봐요. 그 사람들 문 열 줄 모르는 것 같아. 심지어 기억력도 금붕어 수준이라 방금 보았던 사람들도 시야에서만 사라지면 얌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4년이 지난 만큼 진화했을 수도 있다는 점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 특이사항으로는 동물도 감염이 된다는 점, 또 좀비에게 물린 부분을 바로 압박하면 감염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도로 넘어와서 먼저 타이틀을 살펴보겠는데요. 영화의 제목인 반도는 사전적 의미로 한쪽만 대륙에 연결되고 3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육지를 뜻합니다. 즉 도망치고 도망치다 보면 언젠가 바다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죠. 이런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아포칼립스에서는 너무나 절망적인 지형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의 절망적인 상황을 포괄하는 제목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차 예고편에서 잠깐 등장한 이 장소는 옆에 구명조끼들로 보아서 배 아닌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언뜻 봐도 일반 피난민들로 보여집니다. 고로 영화에서 마지막 저지선이었던 부산도 뚫리게 되어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다른 국가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피난처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하지만 역시 적응형 동물답게 좀비들로 가득거리는 이 반도에서 살아남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정현과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 두 번째는 인간성을 잃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좀비와 대결시키는 쓰레기들, 이렇게 두 부류의 인간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 일말의 군대는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해지고요. 짧디 짧은 예고편에 유난히 빛나는 빛이 자주 등장하는 걸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좀비의 눈을 클로즈업해서 그의 눈앞에 보이는 폭발 장면 혹은 섬광을 보여주었는데요. 부산행 좀비 특성상 시각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해서 빛에 관련된 요소를 활용하여 좀비들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해결책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세월이 흘러도 얼굴을 난도질 당해도 머리를 거지처럼 해도 그의 얼굴에서 잘생김을 떼어낼 수는 없. 부산행을 다시 보면서 또 반도 예고편을 수없이 돌려보면서 느낀 지극히 개인적인 기대 포인트들을 말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행이 해외에서 여러 찬사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극찬을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좀비들의 메소드 연기였죠. 특수분장만으로 할리우드 CG 좀비보다 더 지리는 좀비 연기를 펼쳐주셨던 코리안 좀비들의 연기력이 가장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좀비 역의 엑스트라 중 비보이나 댄서 출신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죠. 마치 CG 같은 고난도 각기나 몸동작이 탁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배우 공유는 인터뷰에서 연기라는 것을 잊게 한다고 극찬을 했었죠. 이번 반도 예고편에 잠깐 노출된 이 좀비 배우의 몸동작을 보면 이번에도 역시 뛰어난 비보이 출신 배우들을 섭외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부산행을 성공적으로 연출한 연상호 감독이 이어서 제작을 맡았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좀비 영화를 통해 좀비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걸 알려주었던 연상호 감독이 이번엔 또 어떤 식으로 인간의 본성을 연출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꼭 성공해서 한국 좀비 영화의 가능성을 더 열어주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그만큼 기대가 되는 것은 바로 악역 캐릭터인데요. 김희성이 열연한 부산행의 희대의 악역 용석. 얼굴만 봐도 열받을 정도로 희대의 못된 놈을 연출한 연상호 감독이 이번엔 또 어떤 쓰레기를 만들었을지 벌써부터 암 걸려서 돼질 것 같니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부산행에서 KTX라는 한정된 공간 하에서의 서스펜스와 긴박함도 일품이었지만 종종 등장하는 외부에서의 스펙터클한 장면들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번엔 열린 공간이 주 무대가 되는 만큼 또 실제로도 4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기술력도 더 발전한 상태이기에 더 거대한 스케일의 한국형 좀비 블록버스터가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많이 무서웠죠? You're never gonna make it, you're not good enough. There's a million other people with the same stuff. You really think you're different? Man, you must be kidding. Think you're gonna hit it, but you just don't get it. It's impossible, it's not probable, you're irresponsible. Too many obstacles, you gotta stop it, yo. You gotta take it slow, you can't be a pro, don't waste your time no more. Who the fuck are you to tell me what to do? I don't give a damn.